피부질환이 안 낫는 건 사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피부질환이 안 낫는 건 진단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병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병인에 따른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피부질환은 총체적으로 정말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환자분들이 제 영상을 전 세계에서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오늘은 해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국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피부질환을 치료를 할 때 치료가 안 되는 건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피부질환인 환자분들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해외 환자, 교포 환자분들이나 유학생들이 문의를 주세요. 피부질환이 악화됐으니까 답답해서 문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진단이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진이 많은 것과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죠.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질문을 했을 때는 동양인 피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흑인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백인 환자분들은 조금 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환하니까. 그런데 흑인은 정말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동양인 환자분들이 저는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쉽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양인 피부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거의 20년 정도 되니까 환자분들이 진단을 못 받는 건 이 피부 질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글로벌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료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거의 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보면 최근에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딱 보면 아토피입니다. 그런데 환자분한테 이거 뭐라고 진단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환자분이 건선으로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건 누가 봐도 아토피인데요 라고 했는데 건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습진, 엑제마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토피로 봤다라는 건데 정확한 병명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진 않았던 거죠. 즉 건선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그냥 얼버무려서 습진으로 진단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병명은 아토피인 거죠. 물론 아토피로 진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스테로이드를 바르기 때문에 변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양이 특별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옛날에 상태의 사진을 한번 몇 장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진을 보면 과거에 스테로이드를 바르기 전에 자연적인 악화된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즉 해외에서도 환자분이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병명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 교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환자분들이 오셨는데도 잘 진단을 못 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치료했던 환자분이 프랑스 환자분이신데 백인이세요. 그런데 병명을 물어보니까 모르세요. 왜 모르냐고 하니까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조직검사 해봤냐고 했더니 조직검사도 안 해보고 잘 모른다라고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나을 거니까 그냥 있으라고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의료 환경 자체가 우리처럼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고 전문의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전문의를 봐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즉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피부 질환은 사실 제가 늘 얘기해 드리지만 약이 없기 때문에 피부 질환은 대부분 난치성이다라고 했죠. 미국에서 아토피와 우리나라에서 아토피는 둘 다 안 낫는 건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테로이드를 똑같이 쓰고 똑같이 듀피젠트를 쓰는 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다 안 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미국을 가도 똑같은 약을 쓰게 되거든요. 엘리델 프로토픽을 쓰거나 스테로이드를 쓰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잘 낫지 않는 거죠. 즉 낫지 않는 이유는 진단이 잘못된 문제들 그리고 그에 따른 약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즉 약에 대한 개발이 안 되고 그 병인에 대한 분류 기준이 잘 안 되고 진단도 안 되고 하는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환자분들의 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환자분들의 치료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일본에서 환자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치료가 안 된 게 거의 10년 정도 됐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많은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낫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치료 케이스를 보여주고 설명했지만 첫 번째는 진단이 잘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주사로 본인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잘못된 약을 쓰는 거죠. 환자분은 로섹스를 쓰고 그리고 항생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항생제와 로섹스가 안 드는 형태. 그래서 환자분한테 바르고 좋아졌냐고 하니까 하나도 안 좋아졌대요. 그걸 몇 년씩 바르거든요. 즉 진단도 잘못됐고 그에 따른 약도 잘못됐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약이 별로 없죠. 대부분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혹은 얼굴에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그런데 증상 자체를 바르면 억제는 되겠죠. 그런데 안 바르면 또 올라오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건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질환이 안 낫는 건 사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피부 질환이 안 낫는 건 진단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병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병인에 따른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피부 질환은 총체적으로 정말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